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 터널 입구가 보인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상반기는 뭐 어렵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2025년은 특히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2차) 전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 바닥은 나온 걸까요? 이제 2차 전지 특히 소재주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나온 애들이 있고요. 이제 나오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네. 아직 안 잡힌 애들도 있는데 네. 제가 그 종목까지 또 매매 전략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네. 그 전에 네. 이제 2차 전지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의 업황을 설명드리려면 윗단으로 올라가서 제일 윗단이 전기차 시장이 어떤지도 분석을 해야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어떤지 분석하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 테슬라 실적 하나 보면 어느 정도 확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실적을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테슬라 연간 실적인데 까만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이에요.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니까 매출액은 증가가 되고 분홍색은 영업이익이에요. 네. 2022년까지 상승을 하고 마지막이 2023년은 줄었고요. 근데 가장 크게 꺾인 게 저 빨간 선이에요. 네. 이 빨간색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022년 16%까지 고점 피크를 치다가 2023년 9.19%까지 줄었어요. 참고적으로 보면 디젤 기관 뭐 주력인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률이 9.32, 테슬라보다도 높아버렸어요. 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고 하면 매출액은 높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줄었다는 것은 가격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매출을 위해고 시장 파이를 위해서 가격을 낮춰서 팔아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내가 마진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불을 붙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일 윗단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가격 경쟁이 붙으면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잖아요. 네. 배터리도 뭐 피할 수가 없고요. 네. 배터리에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양극재. 네,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끝나야지 뒷단들이 좀 한숨을 쉴 수 있는데 바로는 끝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테슬라가 1월 달에 또 정적적으로 중국, 유럽의 가격 인하를 또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1분기도 가격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게 내포가 되고 있어서 뭐 아직은 어렵다. 요걸 설명드리지만 뒷단에서는 가격 경쟁을 통해서 좋아지는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이 얘기 듣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네. 2차 전지 가지시는 분들은. 그러면 또 왜 가격 경쟁이 있는지 뭐 간단히 보면 이제 전기차 보조금 현황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폐지가 됐어요. 네. 영국도 폐지가 됐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2025년 올해 감소를 하고 폐지. 우리도 올해 100만 원 감소가 됐고요. 프랑스도 감소가 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받아서 사는데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비싸졌다고 느끼죠. 그렇게 되니까 가격을 인하해줘야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시장하고 겹쳤다고. 특히 2024년은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어려운 면들이 같이 오고 있다. 네.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장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기차가 가격 경쟁이 붙게 되면 배터리도 어려워지잖아요. 네. 배터리 시장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보게 되면 요거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에요. 지금 보면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근데 2022년에는 29.1%에서 2023년에는 27.7%로 줄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2위가 CATL 캐틀이 보면 작년에 22.1%에서 27.7%로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것은 중국 자체에서는 이제 못 살아남아요. 보조금도 안 되고
또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워낙 시장을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활을 걸고 밖으로 나오고 있고 또 우리는 사활을 걸고 방어를 하고 있고 또 그나마 SK온하고 삼성 SDI도 10% 선을 지키고 있어요. 이 세계 10%선은 같이 규모의 경제를 펼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은 그래도 좋다. 10%선 떨어져서 6, 7%로 넘어가면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10%선을 같이 방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가장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요? 유럽? 맞습니다. 유럽. 네. 이제 보면 네. 중국 시장이 워낙 큰데 아시아에서 중국 아시아는 중국 애들이 잡았고요. 북미 시장 다음 또 큰 북미 시장은 중국 들어오지만 미국이 막으니까 우리가 잡았고요. 결국 싸움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이 배터리 비중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 점유율인데 보면 2021년까지 우리나라가 70%를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점점 줄어들면서 57%까지. 대신 저 노란 선이 중국이에요. 노란 선이 지금 중국 자체에서는 안 되니까 치고 와서 40.1%까지 네. 올라왔어요. 그래서 격전지에서 격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올해 한 5, 6월쯤에 호재로 느낄 수 있는 게 EU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제 중국 너거 가격이 워낙 사니까 이거 너거 정부 혜택 받고 보조금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조사가 사실은 하려다 보면 중국 애들이 워낙 또 강하게 반발하고 뭐 무역이나 어쩌네가 희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이게 5월달, 6월달쯤에 결과가 나왔어. 보조금 받았다 해서 관세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 2차 소재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지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 일단 조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니까요. 그래서 뒷단에 이런 격전지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뭐 강하게처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격전지에서 호재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호재는 보통 2023년이 끝나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 했을 때 그때 나온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게요. 네. 그때 나온 얘기들 보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는 2024년은 올해는 어렵지만 2025년부터는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중국은 못 오고. 그럼 우리한테는 엄청 호재잖아요.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보면 지금 보면 전기차 침투율이 그러니까 디젤차 비해서 전기차 비중이 차이나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29%, 유럽은 약 20%, 미국은 이제 9%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다른 유럽이나 저기 중국처럼 올라온다. 이게 2025년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앞에 전기차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장 강하게 튀는 게 미국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미국 투자를 안 줄이고 계속 간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을 보고 간다. 이 얘기는 우리 2차 전지 소재주한테도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은 호재다. 네. 이게 내포가 되고 있고요. 와. 여기에 또 삼성 SDI 상무 같은 경우는 캐점 현상을 또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캐점 현상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 좀 빠르게 얼리 어댑터나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요. 먼저 사고 그다음 이거 괜찮네. 유지하는데 좋네. 그러면서 일반적인 대중에게 확 퍼질 때 그 사이에 둔화가 와요. 네. 그게 올해라는 거예요. 그 캐점 현상이 맞는 해가. 그래서 보조금도 줄이고 겹치면서 올해가 둔화가 되지만 내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네. 가격도 이제 살만한 가격까지 왔으니까. 네. 그래서 삼성 SDI도 계속 투자한다. 2025년을 보고. 네. 그렇게 보면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부터 좋아지겠구나 시장이. 그러면 소재가 업종이 호재고 그러면 보통 주가라는 게 한 6개월 앞서간다고 보면 올해 상반기가 가장 어렵고 사실 주가라는 게 긴 터널인데 저기 끝 빛만 보이면 상승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주식이. 아직은 빛이 안 보이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그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어. 그래서 상반기에 어렵지만 요 고비를 지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희망이 생긴다. 이건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굴지에 뭐 올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요. 워낙 미국이 점유율이 낮으니까 네. 또 미국이 항상 앞서 갔는데 이런 것들이 또 폭발적으로 좀 늘어난다. 거기에는 저도 한 표를 던지니까. 아.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소재주들한테는 또 희망적인 게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리튬 가격이에요. 네. 리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리튬 가격 15년치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가격 변동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리튬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네. 지금 뭐 거의 예전 전기차가 없는 데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 끝부분이 살짝 보일지 모르지만 살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살짝 하락을 했고 어쨌든 바닥을 잡아간다. 네. 요렇게 보이면 그러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일단 비싸게 사서 제품 만들면 하락돼 있으니까 재고 손실이 나니까 뭐라 그럴까요? 영업이익률에도 안 좋아졌죠. 근데 이게 벌써 몇 개월 횡보를 해버리면 일단 영업이익률에서는 벗어났고 또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큰 악재 중에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됐다. 리튬이라는 악재가 해결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보면 지금 리튬을 포함한 뭐 WTI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달러 베이스 결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자원들이 상승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이런 어떤 뭐 구리, 철강 이런 올라가겠네요. 올라가는 그런 습성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리튬 가격 바닥을 잡는다. 이것 또한 호재가 되고요. 그러면 리튬 가격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기업 요건 일단 포스코 홀딩스. 예, 맞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사업 잠깐 볼게요. 네. 리튬 사업 측면에 보면 일단 리튬 강서 요거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네.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지금 43,000톤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준공되고는 바로 생산되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시운전을 해가 수율 조절을 해가 그때부터 이제 완성이 되면 실제로 생산해서 제품을 납품을 하니까 납품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뭐 최대 1년으로 잡더라도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또 빠르면 뭐 훨씬 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르헨티나 공장 보면 올해 24년 4월, 5월 예상이 됐는데 준공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얘도 빠르면 한 6개월부터라도 올해 말에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리튬 가격이 바닥이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반영되는 거죠. 사업이 눈에 보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한테 유리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하나 더 보태자면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 뭐 정부 눈치를 조금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네. 이쪽도. 그러면 밸류업 프로젝트에 자기네들도 자사주 매집이나 이런 걸 안 할 수밖에 없어요. PL 1 미만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사라는. 예, 지주사니까 1 미만이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원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역량까지 같이 원래 이게 보면 밸류업 프로젝트가 뭐 6월 달도 발표가 되고 계속 원래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 이슈를 탈 수는 있고요. 원래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좋은 것들은 달라붙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앞쪽 뭐 앞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탑픽이면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탑픽으로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가 탑픽으로 보는 이유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건 공매도예요. 지금 보면 11월 3일이 공매도 금지가 일어났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딱 잡고 이제 지난 주말까지 공매도 누적 보면 일단 에코프로가 179만 주에 129만 주 50만 주 줄었어요. 의미 있게 줄었고요. 그리고 갈로 열고
2월 7일 130만 주 써져 있잖아요. 네. 저 2월 7일이 무슨 날이냐고 하면 에코프로가 1대5로 아, 액면 분할. 예, 아, 그 발표가 나온 날이에요. 네. 근데 안 줄었어요. 어.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미스테리예요. 어. 일단 미스테리고 보통 이렇게 큰 기업이 보통 액면 분할한다 이런 게 나오면 확 위로 한번 튀는 성명이 있는데 아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그 위로 한번 확 튀는 게 있는데 그게 안 일어났어. 약간 의아한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한 50만 주 줄었다는 건 의미 있게 일단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비임은 크게 안 줄었어요.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네. 152만 주에서 97만 주, 3분의 1 이상 줄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에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탑픽으로 보는 게 일단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무래도 공매도 쪽에서 보면 주가가 먼저 움직일 애들 공매도를 먼저 처리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공매도 시각 입장에서 보더라도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네. 그다음 2위가 에코프로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매수 전략은 어떻게 펼칠까?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보면 포스코 홀딩스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라인을 이렇게 껐는데 보면 저기가 이제 40만 원대예요. 네. 40만 원대 공매도 검제가 상승했다가 40만 원 밀릴 때 공매도가 훅 의미 있게 줄었고 지금 반등이 돼 있잖아요. 네. 반등이 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이 한 번 더 40만 원대 오면 매수 자리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강하게 컸던 어떤 랠리를 펼쳤던 대장주가 바닥을 잡을 때는 다중바닥 형성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상바닥은 나왔고 바로 랠리 펼치기에는 업황이 어렵다. 그러면 40만 원을 저점으로 잡고 밀릴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유리하고 특히 뭐 포스코 홀딩스에서 30-40% 물려 있다. 네. 특히 뭐 작년 8월 9월 달 매수했다. 이러신 분들은 매수 기회가 한 번이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성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뭐 올해 뭐 한 5월 6월 갔는데도 40만 원까지 왔다. 근처다. 그러면 그때 시점도 약간 여유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시점이 어리니까 그때 한번 매수를 한다. 그 자리가 안 오면 어떡하냐? 상승하면 손실이 줄어들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또 조급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앞에 말했지만 PBR이 지금 0.61배. 그러니까 지금 1 미만 저 PBR 종목이고 그래서 정부 밸류 프로젝트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다음 리튬 가격 보듯이 지금 바닥권에 하고 리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그다음 고배당주다. 올해부터 배당 쪽도 바뀌니까 고배당주고 기술적으로도 상바닥을 만들었다. 요런 측면에서 일단 탑픽으로 뭐 맨 처음 뭐 미국 가장 이슈 받을 때 SK 하이닉스 잡았으면 요번에 포스코 홀딩스 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도 한 50만 주 의미 있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 주가는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아직 외바닥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통 일단 바닥은 나왔다고 보이는데 외바닥이기 때문에 좀 뭐 다른 이슈로 위로 올라가더라도 추격 매수하기는 기다렸다가 다시 상바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50만 원 전후에 한 번 더 상바닥 오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 와. 뭐 보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아직 공매도가 많이 안 줄었기 때문에 제가 또 공매도 줄고 하는 때 맞춰서 또 순차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아, 네. 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리튬 가격, 그 다음에 공매도, 예. 그리고 PBR. 예. 네, 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예. 아,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 터널 입구가 보인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상반기는 뭐 어렵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상반기는 어렵지만 뭐 제가 한 얘기도 있지만 요거는 올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2025년은 좋아진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사실 가격도 둔화되고 네. 전기차 성장도 둔화되니까 문제인데 이제 판매 가격은 줄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그건 호재예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 시장도 둔화되고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어려운 해다. 네. 그게 뭐 앞에서 얘기했고 2025년은 특히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부터 나온다. 네.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터널 입구가 보인다. 터널 입구가 보이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 2차 전지 같은 거는 리튬 가격 반등 기대할 수 있다. 아. 그다음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매도가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는 이제 바닥을 잡는 애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이익은 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너무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셔서 설득력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KC텍 같은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역사가 또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그 설득력이 높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1억 정도 있다면 네. 일단 지금은 탑픽은 SK하이닉스. 아, 이제 조정시마다 비중이 한 40%까지 조정시마다 채워가시라. 네.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항상 앞에 조금 샀으면 그냥 샀는 거 가지고 가고 항상 대형주들은 21선 오면 산다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한 40%까지 가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아, 그걸. 포스코홀딩스는 상반기까지 앞에 40만 원 선까지 여유를 두고 매집을 하고 이것도 이제 내년에 크게 본다. 조금 긴 텀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한 30%는 중소형주 두 종목 정도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를 보면 뭐 최대 주주가 지분 매집 정려 아니면 뭐 제가 앞쪽 일부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온 전환사채 움직임 요런 쪽이 나온 돈 움직이는 애들 네. 매수하는 전략.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요렇게 구성하면 뭐 상당히 당장은 지지부진할지 몰라도 2015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익은 경제 TV 유튜브 예. 채널명 이익은 경제 TV에서 정말 꿀팁들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계시니까 꼭 찾아가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중소형주 특히 예. 거기서 좋은 효과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 직검이 또 소외되신 분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럴 때 조급해서 너무 크게 갖는 종목도 잘못해서 잡으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는 패턴 그대로 보유를 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차라리 지금 뭐 제가 설명드린 대형주 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아직 코스닥이 낮기 때문에 바닥에 있고 그중에 뭐 공시를 통해서 전환사채라든가 움직인 종목 또는 최대 주주가 지분 매집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들 아직도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런 종목들 중심으로 채워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또 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익은 경제 TV 오시면 또 다양한 꿀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또 이번 달 마치고 다음 달에 또 예.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도 네, 또 많이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